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의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 시정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문화체육관광국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근년 공예팀장입니다. 박현석 체육교육과장입니다. 김기원 관광과장입니다. 전유정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민병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방윤수 관리팀장입니다. 김영배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조남호 문해운영과장입니다. 임태영 문해운영팀장입니다. 이상봉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개가 한 번 빠졌는데요. 유현숙 문화재과장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향유하는 문화시민, 약동하는 청주문화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시정계획은 주요사업 위주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삶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청주라는 비전으로 3개의 추진 전략과 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구국정원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입니다. 청주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해 청주 문화예술벨트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사직이동, 사창동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 전체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는 등 금년 6월까지는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등
26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주 공해창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내덕동 밤고개에 건물 6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리 공방을 중심으로 금속, 서무 공방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 동안 국비 6억 5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청년들이 공예산업을 통해 창작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판매, 전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월 리모델링 준공에 맞춰 현재는 기재재를 구입하는 등 5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입주작가 모집, 홈페이지 오픈 등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하여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청원군 내수 부산리 46번지 일원에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태교 체험관, 태교 명상관, 태교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차례 콘텐츠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진입로 개설 공사와 함께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추가 사업 수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청주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추진 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유은숙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하고 1500년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 기반 조성 등 3가지 추진 전력과 10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가칭 청주박물관 조성입니다.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일원에 청주의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역사를 전시 교육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을 유물조사 연구 용역 및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해당 용역들을 마무리하여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면적 및 사업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북동 토성을 포함한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람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 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정비 계획 보완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이후에는 인근 주민을 비롯한 소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북동 토성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소재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교육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약 99억 원 정도로 청원구 내덕동 173-56번지 1원 약 4,711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2,58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수교육실, 전시실, 회의실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2024년 3월 2단계 투자심사 및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5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보유자의 전승 의혹을 고취하고 작품 전시, 시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통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사계절 즐겨 찾는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꽃길을 조성하고 개장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당산성 내 유유부지를 활용하여 그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산책 코스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꿀잼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시민에게 쉼과 행복을 주는 스포츠 도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청주라는 비전 아래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추진 과제 중 4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문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노믹스 실현입니다. 국제 전국대회, 시장기 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를 유치 지원하여 스포츠 붐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구 구단 응원을 통하여 도시민 화합 및 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청주청원 통합 10주년 기념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9월 28일 상당구 문희체육공원과 대청 호반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입니다. 이 대회는 매년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우리시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이며 전국 규모 대회입니다. 대회 참가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인 메이저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다목적 교실 신축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력인증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이 상담, 체력 분석, 운동 처방, 관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장애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야간 및 토요일 예약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교육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부서 비전을 보고 또 보고 싶은 매력 있는 청주, 안전하고 스마트한 차별화된 관광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은 4개 분야로서 먼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함께 즐기며 더 행복한 명품 축제 추진, 그리고 전략적 특화 마케팅을 통한 청주 관광 홍보라는 전략을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 10가지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들 중에서 올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추진 과제 1번,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벚꽃 개화기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무심천 벚꽃길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지역 특화형 벚꽃 축제로 육성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행사구역은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구간의 무심 서로와 하천 둔치며 3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푸드트럭과 간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플리마켓, 거리 공연 등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청주를 대표하는
벚꽃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 등을 논의했고 2월 현재 공모를 통한 축제 추진 사업 대행자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 공고 중인데 이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들과도 하천 조명 허가와 도로 조명 허가, 푸드트럭 인허가 등 협업을 통해서 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추진과제 2번 추정 치유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추정리 광천수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추정 지역의 치유를 테마로 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개발하고 청주의 특화 상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물을 이용한 수, 치유, 명상 등을 체험하는 시설로서 청원구 내수읍 추정리의 부지 32,412제곱미터 건축물 2개동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2022년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지난해 6월엔 도농균형발전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명상치유공원 조성사업비 3억 2,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12월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이달 말까지 건축 부문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5월까지는 내부 공간 인테리어와 외부 공간의 명상치유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동시에 4, 5월 중에 시설 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개월 정도 사전 시범 운영을 거쳐서 금년 7월경 추정치유마을을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추진과제 3번 세종대왕과 추정약수 축제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세종대왕과 추정약수 축제는 세종대왕이 추정지역을 행차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추정 광천수를 핵심 콘텐츠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에는 10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추정 행궁과 추정 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보조사업자 및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고 8월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해서 9월 행사장 기반 조성 그리고 경관 조성을 완료하고 10월에 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행사는 7월 말 개관할 예정인 추정 치유마을과 연계해서 상호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볼거리가 많은 행사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나머지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자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과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청주라는 부서 비전으로 하여 16개 사업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8쪽 추진과제 첫 번째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와 관련하여 체조 경기장으로 활용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흥덕구 석수동 130-19번지 1원에 대지면적 42,495평방미터, 연면적 19,218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1,001억 원을 승인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3월에 입찰 공고 의뢰를 하여 9월에 적격사 선정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쪽 두 번째 추진과제입니다. 청주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7세 이하의 어린이 전용 체육관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명암동 73-4번지 1원 현 청주랜드 사업소 주차장 위치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500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유아의 생애 초기 생활체육 참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발달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6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11월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추진과제 7번째 오송 테니스장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송 실내 테니스장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770번지 일원으로서 연면적 5,400평방미터 실내 테니스장 5면으로서 사업비는 2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심사와 전환 사업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추진과제 10번째 무심천 방석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로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인 저변 확대를 위해 하천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방서동 354-3-1번지 1원 현 방석교 남쪽 위치입니다. 규모는 18홀이며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 4월에 실시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되면 5월에 착공하여 금년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으며 체육시설과에서는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2024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문화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문화운영과장 부서 비전을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공연문화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 등의 추진 전략과 8개의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추진 과제 1번입니다. 본 과제는 신규 추진 과제로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추진입니다. 4개 시립예술단의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별로 찾아가는 순회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로 소외되는 시민들을 최소화하고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각 구마다 설치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주제별로 특성화된 공연을 선사하겠습니다. 상당구는 6월에 상당상성에서 숲속 콘서트를, 서원구는 10월에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상생 콘서트를, 흥덕구는 9월에 오송 호수공원 광장에서 호러인 스크린 뮤직 콘서트를, 청원구는 5월에 오창 호수공원에서 호수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문화향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추진과제 2번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한 제2회 문화도시 청주 피크닉 콘서트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도 피크닉 콘서트는 통합청주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가하고 시기도 6월 말로 조정하여 축하 전야 음악회로 개최하는 한편 법정문화도시 청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며 문화재주창 야외 특설무대에서 청주시립예술단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청주지역 예술인과의 협연으로 시민들에게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꿀잼 가득한 초여름밤의 야외 공연을 선사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추진과제 3번 예술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9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소공연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편익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화된 고정식 객석과 무대장치, 조명시설 교체하고 공연자 등퇴장로를 확보하고 로비 휴게 공간 조성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자산 심의회 심의, 예총, 민예총, 청주문화원 등 지역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설계 공모 단성작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실시계획 용역 착수보고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7월까지 실실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5월까지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추진과제 4번 신규 추진과제로 청주 아트홀 부속시설 내진 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청주아톨 부속시설은 1980년 준공 후 44년 건거한 노후 건물로 내진 보강 및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시립예술단의 부족한 연습 공간 확보와 쾌적한 문화 공연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106평방미터이고 내진 보강 공사에 2억 100만 원, 환경 개선 공사에 13억 2,900만 원 등 총 사업비 15억 3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오는 4월에 있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내진 보강 설계 및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4개 시립예술단의 부족한 연습 공간이 일부 확보되어 시립예술단원의 기량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는 물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 추진 과제는 서면보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시립미술관 부서 비전은 하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미술관입니다. 미래를 그리는 미술관,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부서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세우고 운영합니다. 118쪽 추진과제 1 프랑스 프라 컬렉션 특별전입니다. 미술관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증진하기위자 기획하였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개최되며 프락 소작품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119쪽 추진과제 2 통합 10주년 기념전입니다.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세우며 시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기획합니다. 120쪽 추진과제 3 현대미술 기획전으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외에서 동시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각하는 작가들의 기획전입니다. 작고 작가전은 윤영근전을 개최합니다. 한국 단색화의 선봉에 있는 윤영근 작가전을 기획하여 지역 미술사에 끼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대청호 미술관, 오창전시관,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간부 직원 및 소개 및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항상 우리 재단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로 함께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유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들어가는데 재단 임직원 모두가 창조적이고 열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원규 문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이병수 문화도시본부장입니다. 예, 이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창조재단, 열정재단, 함께재단, 책임재단을 경영 방침으로 문화재주청의 글로벌 명소화를 추진하고 문화 콘텐츠의 고도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확대하며 문화도시 가치 확산과 공예도시 브랜드 명확화를 통해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단의 기본 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는 1실 2본부 8팀제로 정원 66명에 현원 66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24년 본 예산 기준 총 204억 520만 원이며 출연금 49억, 위탁사업비 41억, 자체 수익금 18억, 보조사업비 94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재주창 내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공연주차장, 동부창고, 한국공예관, 김수현 드라마톨 등 1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개소하면 총 11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재단의 비전과 추진 전략 및 과제입니다. 재단 비전, 문화로 더 큰 청주를 달성하기 위해 다져가는 시 생태계, 도약하는 시 콘텐츠, 공감받는 시 플랫폼,
신뢰받는 ESG 경영, 이 4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략별 총 25개의 추진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문화도시 청주에 걸맞는 문화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및 보고를 마치고 4대 추진 전략에 대한 세부 과제들은 노재인 경영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광서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노재인 실장님께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 실장 노재인입니다. 총 25개의 추진 과제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도시 조성사업 창의 가치 창출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까지 연속 사업으로 5년차 마지막 해입니다. 기록문화 창의 도시를 비전으로 창의 가치 창출, 기록활동 활성화, 기록유산 보전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 가치 창출 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와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로 기록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적 경제활동과 관광 콘텐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인 올해는 4년간 발굴한 우수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옛 청원군 지역까지 찾아가는 공연예술 투어를 추진하고 청년 문화상점인 굿즈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며 직지 문화특구 및 운천동을 연계한 도시이야기 여행, 운천 로고 여행을 고도화해 기록특화형 시 콘텐츠가 문화관광 콘텐츠로 문화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스트 문화도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청주문화유산 야행입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재 야행이 올해부터는 문화유산 야행으로 명칭이 변경돼 개최됩니다. 청주읍성 축제, 망선로 전통문화 행사, 직지코리아 등 역사문화 관련 행사가 동시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8월 말이 아닌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원도시 밀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슬기로운 충청병영 생활로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충청병영의 모습을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돌아보고 병마절도사 부임행차, 묵과시험 체험인 강철부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시민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동선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강화해 방문객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청주의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 준비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대한민국 문화매력 로컬 100에 선정된 만큼 이전보다 준비 시기를 앞당겨 글로벌 공예도시 청주의 이상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감독을 조기 선정해 체계적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국제공예 공모전도 공모 발표 시기를 앞당겨 우수한 공예 작가들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계공예협회의 세계공예도시 인증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해 청주가 K공예를 넘어 세계공예의 중심으로 공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로컬백 모두의 문화재유창 구현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매력 로컬백으로 선정되었고 청주 미래유산 제1호이기도 한 문화재유창의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문화재유창을 이용해 어려움이 없도록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유창 안내서를 배포하고 낮 시간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밤 문화재유창 달밤 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문화산업단지 1층 및 야외 광장에 버스킹, 북콘서트 등 무대가 필요한 시민을 위해 일부 시설 개선하여 4월부터 무대를 빌려드린다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비예산 사업이지만 문화재유창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문화도시 사업 기록유산 보전입니다. 올해는 통합 청주 10년과 문화도시 5년을 기념한 기억해요 함께 아카이브 시티 프로젝트와 문화도시 종합백서 5년 기록 제작을 통해 청주 시민이 모두가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문화도시 5년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시민기록관의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홍보관을 조성해 문화도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네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 협력 모델 강화와 확대에 힘쓰며 기록문화도시로서의 유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청주 문화나눔 사업입니다. 개인과 기업 등의 후원 협력과 문화예술가를 연결해 창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실현하며 문화사각지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고 예술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범사회적 문화기부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 58건의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여 3억 5,088만 4천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목표로 기부금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현물과 사랑의 입장권 등을 제외한 2월액 3억 1,800만 원을 활용해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 시민과 문화나눔 파트너가 함께 축제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나눔 페스타,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공모와 파트너 기업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등 내실 있는 사업으로 문화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잘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만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신미술관장님, 지난번 저희가 이제 미술관 방문했을 때 그런 요청을 좀 드렸죠. 네. 미술관 간판이 있어서 미술관이 아니라 누가 봐도 미술관인 것 같은 외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으니까 그냥 외관으로 보기에도 그냥 높은 언덕에 있으니까 저기는 누가 봐도 그냥 미술관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좀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민사회장 이상보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또 좀 말씀해 주신 그런 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말씀 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네. 청주 시민들이 그럼으로써 미술, 예술, 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영훈 과장님, 좀 많이 시끄럽긴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K뮤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CD도 찾아서 가지고 왔고 국악단이 해외에서 수상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은 칭찬도 드렸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상에 보면 이게 개인이 수상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군데 문의를 해봤더니 실제로 개인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우리 선대 의원이신 분이 직지를 상표 등록했다가 굉장히 비난을 받아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초선 때 청주시청의 도메인, 청주시 도메인을 정보통신과 개인들이 그 도메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하라고 그래서 정리가 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시립국악단이 만들어서 해외 출품한 작품이 개인이 수상을 받았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법인에서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기여도에 따라서 법인이 소유를 하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인의 기여도가 많으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주는 형태로 가는데 청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단원들이 연습을 통해서 출품한 작품이 개인 수상자가 됐다.
이거 좀 더 확대하면요 형사처벌감이에요. 과장님 이거 과연 공적조사가 올라갈 때 검토를 안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의 대통령상이나 총리상이나 상 받을 때 공적조사 올리잖아요. 그거 개인 부서장으로 수상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문영영과장 조남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뮤직 어워즈는 전 뮤직비디오, 즉 영상을 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90개 경쟁 부분에서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단에 구성을 해서 심사. 아니 그 상의 내용이 아니라 과연 개인이 수상을 받는 게 옳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내용은 지금 전 감독님이나 지금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 감독의 지시하에 담당자가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는 뭡니까 그러면? 그 수상자의 업무. 지금 스텝 명단에 보면은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스텝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어요. 프로듀서를 영상 부분만. 예, 영상 부분. 영상 부분은 영상 촬영도 있고 드론 촬영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에 대해서 공동 프로듀서로 이렇게 공동 프로듀서 명단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명단이 있는 거잖아요. 예. 총감독, 소위 말하는 디렉터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것도 프로듀서하고 디렉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는 디렉터를 누구로 봐야 되냐는 거죠. 감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공동으로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CCTV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예, 저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에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것을 이거는 지적재산권 절도라고 저는 봅니다. 좀 뭐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가리고 CCTV 가려가지고 확인을 해내야 돼요. 이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실제로 보면 그 이전에 옛날에 한 것도 제가 늘 찾아보지만 스텝 해가지고요. 디렉터, 감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 프로듀서, 컴포서 이렇게 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면 디렉터는 최고 위에 있는 디렉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 거기 같이 참여한 프로듀서가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개인 수상을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CCTV를 가리고요. 좀 해서 별도로 좀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저도 그 현안이랑 관심사안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고사안에서도 이제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분들이라든지 이제 학부모분들 만나면 사실은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또 매년 이제 학교 관련해서 좀 시설 개선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동안 이제 저희가 21년도 이후로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뭐 한 5억 원 상당 5억 원 수준의 예산을 계속 집행을 했었고요. 한 20개소 정도는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12개소로 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도 한 25% 정도가 줄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좀 올해라든지 뭐 23년도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 의지도 있으신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학교 교육 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한 6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4개소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신축 사업은 23년도보다 올해는 2개교로 예산의 편중차는 조금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또 뭐 이번에 올해 또 특별하게 하는 것이 그 사립 유치원 지원입니다. 원당 250만 원씩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마 해마다 학교 교육 그쪽하고 심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행복지구 운영 사업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런 뭐 증액이라든지 좀 의지를 표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계속 좀 최근에 축소 기조들이 조금 파악이 되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 수요 파악해 주셔서 좀 전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올해도 이제 보고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축제들 뭐 이렇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꿀잼 청주 명목으로 가열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올해도 이제 예정된 축제들의 좀 내실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감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작년 사례 보면 이제 초정약수 축제에서 조금 가짜 무형문화재 뭐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푸드트럭 축제 사실 본의원 아직도 푸드트럭 축제가 아닌 좀 벚꽃 축제로 조금 더 확대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올해도 푸드트럭 축제로 하고 또 디저트 축제도 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좀 각종 축제들에 있어서 한번 좀 작년 대비 이제 확실하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보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창저수지 둘레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기 설계사에서 몇 월까지 주겠다고 지금 회신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관광과장 김기현입니다. 오창저수지 관련해서는 농어촌 공사에서 금년 4월까지 이제 설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4월까지 그러면 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기 협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전체 구축 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가 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파악이 돼야만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저희도 시비도 조금 더 투입해서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담겨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수시로 이제 만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지속 소통해 주시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이제 정리하면 이제 전체 구축 시에 결국 이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좀 파악이 사전에 돼야지 저희가 완성도 있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주민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담겨서 나올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주공항이 되게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 개항 이래에 뭐 지난 1월에는 39만 명 정도 해서 가장 역대 최대 이용자 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설적으로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개선도 있지만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차례 이것도 작년에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청주공항 통해서 저희가 조금 청주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안내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업무 보고도 주셨지만 올해는 사실 예년 수준의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이랑 여행사 인센티브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이런 고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없는데 그 공항 관련된 문제는 이제 충북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더 그 논의를 한 다음에 좀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되게 이용자 수 늘다 보니까 최근에 대전시장도 무슨 청주 대전공항으로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활용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홍보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내문 고도화라든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랑 좀 지속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뭐 교육과 시설과 조금 더 다 이제 포함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청주 이제 하나이글스 청주구장 개최가 좀 그동안 잘 안 됐었고 이제 최근에 보도 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6경기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류현진도 이제 하나이글스로 오고 정말 지금 시민분들의 그 관심이 뜨거운데 어찌됐건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춘 것이고 또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시설 개선들 요구 주시는 부분들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에 그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여건이 이제 잔디 구장에 대한 그 문제점 그리고 선수 보호벽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선수분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라카룸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 요청을 해서 작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그 시설 보수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절기로 인해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 해동이 되게 되면서 인조잔디의 설치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준비는 가능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편의시설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좀 되게 큰 기대감 속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챙겨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건 의원님. 그 문화예술과장님 그 14페이지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위치가 소나무길, 성안길, 향교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이런 기죠? 현재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지역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네, 관광과장 김기현입니다. 54페이지요.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 얘기죠? 올해 계획하셨으니까 잘 준비해서 하시고요. 뭐 푸드트럭 청주에 몇 대 있느니 뭐 이거 내가 옛날에도 질문했는데 김성남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이 원도심 활성화하고 벚꽃하고 두 가지를 질문드리면서요. 그냥 한번 우리가 한번 그래도 꿀잼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 주무과장님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벚꽃과 함께하는 원도심 활성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려요. 벚꽃에서 행해지는 즐길 거리는 거기서 제공을 해주고 그것이 물론 푸드트럭에서 시민들이 와서 먹거리를 먹고 가는 것도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벚꽃이 있는 데가 여기 지금 다 소나무길 성안길이에요. 그 벚꽃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역 상고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더 어찌 보면 나을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벚꽃 그 보러 올 때 상당히 무심천을 많이 나와요. 거기 무심천에 나와서 무심천을 보고 즐길 거리를 보고 그분들이 여기 소나무길, 성안길을 들어와서 먹거리는 거기서 제공하는 거 올해 계획하셨으니까 또 잘 해보시고 이걸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벚꽃 축제 때 밀려드는 인파가 성안길이나 소나무길이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역 그 자영업자들한테 활성화가 되는 게 물론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한번 김기현 과장님 청주 시내에 푸드트럭이 몇 대 있는 것도 아실 거고 푸드트럭에 실정이 몇 개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 푸드트럭이 전국 규모 35대 정도 하려면 전국 규모에서 들어온다고요. 청주가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푸드트럭 같고요. 그러면 그것도 뭐 계획하셨으니까 잘 하시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현재 여기 위치해 있는 게 우리 성안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안길에 와서 보지만은 이 주변 소나무길 이 일대가 지금 침체되고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벚꽃 축제 때 그 한 뭐 일주라든지 한 일주, 2주 되는데 이때 상당히 성안길에 많이 이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이 인파가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벚꽃 즐길 거리를 보고 이러한 성안길과 소나무길에 와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어쨌든 이 구도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관광과장님이 말씀 짧은 질문하면서 생각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좀 답변해 보시죠. 네. 관광과장 김기현입니다. 저는 관광과에 오면서 관광은 산업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많은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뭐 푸드트럭이 거기가 365일 푸드트럭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자영업자 청주 시민들이 운영한다면 저긴데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이 35대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전국망에서 끌어들여야 될 거예요. 청주에 푸드트럭이 김 과장이 파악해서 20대도 안 되잖아요. 네, 10대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푸드트럭이 침체가 왜 푸드트럭을 못 만드느냐? 그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봤듯이 푸드트럭을 만들어 놓고도 청주 시내에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할 때 깊게 고민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벚꽃 축제 할 때 이쪽 그 자영업자들 이쪽 성안길이라든지 저쪽에 소나무길 같은 데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자영업자들하고 협조해서 하다못해 이 벚꽃 축제 기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단순 논리로 얘기하는 그 세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벚꽃 세일, 소나무길 벚꽃 세일, 성안길 세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정 부분 들어오면은 그 기간만큼이라도 또 우리가 지금 이 삼겹살 여기도 있잖아요. 벚꽃 축제 때 삼겹살 이때 세일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그 자영업자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꿀잼에 제가 표 얘기 안 하지만은 훨씬 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벚꽃 축제가 한 1주, 2주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때 매출이 이 성안길에 소나무길에 매출이 많이 올라요. 그런데 그런 벚꽃 축제 때 푸드트럭으로 저쪽에 인력이 가서 푸드트럭에서 좀 먹다 보면 배불러면 뭐 누가 여기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깊이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계획하셨으니까 또 잘 하시고 그리고 결국 푸드트럭도 이게 우리 청주에 10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전국망에서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청남대의 불법 푸드트럭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은 그 뒷면으로 들어가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청주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다 알아요. 외지에서 다 온 푸드트럭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푸드트럭이 뭐 지금 우리 청주에 만약 100대 정도가 있고 우수한 푸드트럭을 영입을 해서 활성화 시킨다면 괜찮은데, 푸드트럭이 뭐 금방 했듯이 10대가 될 땐 될지도 모르지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를 노력하는데, 벚꽃 축제할 때도 그런 원도심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활성을 하는 것이 그 청주 시장이 추구하는 정책에 맞다 이거죠. 자꾸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올 때는, 외지에서 오는 것은 관광과에서 좀 그러한 특색 있는 걸 해서 외지를 많이 영입을 해야 되고, 그죠? 물론 푸드트럭도 맞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걸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좀 드리는 거죠. 더 하신 말씀, 김 과장님.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에 먹거리, 또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신선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병광석 대표 재단 우리 편 대표님 한번 적은 예산으로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청주의 특성이 우리가 거기 문화재단에 관련 업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주의 특성은 우리가 교육도시를 표방해갖고 청주가 없지 않아 대학이 좀 많다고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교육도시인가? 따지고 보면 대학이 많다는데 그 중에서도 충북대, 청주대 교육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서비스를 한번 좀 재단 대표이사님이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게, 대학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한번, 바로 오래 못하더라도 한번 대표이사님 한번,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 청주에 갖고 있는 특색이 대학과 연계인데 대학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를 하는 게 전 대표님 그게 꿀점이지 않는가 한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대학과 연계한 게 청소년 쪽 저쪽 그 부서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청주에 그런 대학을 좀 3개만 또는 저 충청대까지 하면 4개 대학 각 그 구별로 하나씩 거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를 좀 개발하는 게 우리가 시정계획 보고니까 뭐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있나요? 앞으로 좀 아이템이 좀 있나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광섭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컨대 올해 청주대학교, 그러니까 청석학원이 올해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하는 행사가 청석학원 자체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청석학원을 통해서 100년 동안 45만 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청주 시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석학원 100주년 기념행사도 저희 사실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또는 뭐 이렇게 이 충북보건과학대학이라든지 충청대학교 등 지역에 사실 교육도시의 명성을 잇고 있는 그 중심에 대학이 있는 건 틀림없고요. 대학이 위기라는 얘기는 곧 지역이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특히 저희 재단에서는 일단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저희가 매년 500명씩 2,000명 앞 4년 동안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작년에 약 800여 명을 배출했고, 이 중에 일부는 취업까지 간 적도 있고요. 또 서원대학교하고는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려고 이제 협약 전 단계 실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창의 인력을 양성. 요즘 뭐 대학생들이 취직하는 게 중소기업 안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디자인이나 또는 영상이나 공예나 이런 이 콘텐츠와 관련된 데를 또 ICT 쪽 게임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재단이 뭐 글로벌 게임 센터도 있고 또 영상위원회도 있고 콘텐츠 코엘앱도 있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실 대학과는 협약은 다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 인재도 키우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그러니까 꿀잼 청주의 주역으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꿀잼과 우리 이 청년 정책이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또 주문하신 대로 대학의 훌륭한 자원 또는 인재 또는 시스템 등과 저희 재단에 가지고 있는 사업이 연계하는 지점을 좀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 지역 발전과 또는 이 청년들 그리고 대학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조금 더 그래도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 시민들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여러 개 좀 만들어서 그것이 진정한 오래가는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의 위상이고 꿀잼 청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한번 발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대표자님이 말씀은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에 좀 올해 좀 준비 좀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우리 지역의 대학이 또 구별로 보면 또 다 돼 있거든요. 예. 청원구의 청주대학교, 저쪽 흥덕구의 충청대, 또 서원구 특히 또 서원구가 많아요. 또 충북대, 교육대, 서원대 이렇게 좀 많은데 그 대학이 우리 청주시와 또는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또 대학의 어떻든 말씀하신 자원도 많고 위치도 또 우리 근접거리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민선 8기의 이 꿀잼의 이게 문화예술 서비스 또는 또 여기 깊게 들어가면 저쪽에 우리 스포츠도 연관되거든요. 그 좋은 그런 자원과 시설을 어떻게 시와 연계하는 것들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면은 대학에 좀 뭔가 우리가 주민들이 근접하고 거기에 또 이용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하나의 대학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좋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갈 것 같아도요. 많이 안 가요. 그냥 접근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이런 문화예술 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좀 접근하면서 이렇게 지역의 대학의 지역의 역할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청주시의 또 역할도 있고 이게 좀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가는 게 그쪽 대학 자원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청의 자원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 시설과 그런 것들은 또 아직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고민하는 측면에서 대학부터 좀 말씀하신 거에 좀 많이 좀 우리 여기 간부급만 모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를 좀 특색 있는 걸 좀 고민을 하셔갖고 한번 정책을 좀 시도할 필요가 사업과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오늘 시정계획보고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노학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의원입니다. 우리 차용호 국장님 좀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하고 생활체육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청시체육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또 잡힌 게 있나요?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용호입니다. 그 이후에 실무진들끼리 좀 협의는 했고요. 최종적으로 회장님한테 전체적인 저희들 시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든가 우리 그 청주시 생활체육회가 인프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지속적으로 그 국장님께서 좀 대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어서 우리 그 체육시설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조 그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 그 도교육청과 그 학생 전용체육관 그 협업 그 무산되고 향후 이제 추진은 없는 건가요?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에는 도교육청도 제2체육관을 건립하는 거를 같이 합류하기로다가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요. 이제 작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좀 이체육관을 별도로 같이 건립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나 이런 걸 진행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도 좀 늦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왔습니다. 예. 향후 그러면 뭐 여기는 그 학생 전용체육관은 못 하는 거네 그럼? 체육시설과장 비면 당초에는 그 훈련 제2체육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체주 경기장을 국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웜업장과 훈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웜업장을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요 훈련장 제2체육관을 도교육청에서 같이 건립을 하고 나중에 준공 이후에는 학생 전용 체육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장이나 제2 웜업장은 건립은 불가능하고 다만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협업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불가능 판단이 내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92쪽에 그 내수체육공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차 평가가 발표가 됐나요? 체육시설과장 비면 2차 평가는 아직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이 공모사업에 그 당선 가능성 있나요, 과장님? 저희도 작년서부터 응모를 해서 좀 올해도 기본 구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좀 그 동안에 됐던 그 사례하고 지자체를 보면은 좀 재정 자립도를 좀 많이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그 여건상은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공군에서도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공군부대에서도 최초에 이 에어돔을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은 공군부대였었습니다. 차라리 에어돔으로 하지 그러느냐라는 그런 착안을 해서 이거를 뭐 없애지 않고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소음과 이 야간 조명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어돔을 저희가 좀 구상을 해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전투기라든가 민간 항공기들이 착륙을 할 때는 자동항법 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에어돔이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주로가 가까워 가지고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만약에 이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 있어서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이 금액이 에어돔 하는데 이 얼마죠 전체? 100억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190억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당초에 에어돔 공모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용역을 수행했던 기본 구상 용역비가 1,900만 원? 1,9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비가 1,900만 원이고 그 전체는 100억인데 50억을 국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이게 안 돼서 공모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내년도까지 다시 한번 저희 도전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25년도까지? 예. 또 여기는 이제 만약 안 되게 되면은 좀 저희 예산과에서도 다방면으로 다 좀 고민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이제 국회 증액 사업으로 일환으로다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또 고안하고 있습니다. 내수체육공원이 이게 상당히 그 금액도 크고 어쨌든 그 내수의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또 이루어진 거고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는데 현재 그 반쪽짜리로 야간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시민들의 지적 또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된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 이거 1안 2안 해서 이걸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게 좀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
내수체육관 쪽에서도 좀 왜 여쭤봤냐면 저도 상당히 뭐 우리 특히 체육시설과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겁게 짐을 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변화 요건이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삶의 지표가 이제 많이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명태 일하는 시기도 조금 1, 2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균을 볼 때 짧아지고 또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들었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도시가 한 군데 몰리는데 몰리고 이래서 조금 그런데 사실 우리 관광가도 좀 하겠지만 사실 인구가 뭐 이렇게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베아 이런 부분 캠핑장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데로 조금 가야 되고 지금 뭐 용암동이라든가 오창이라든가 지금 신규 신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시설 쪽에서 그런 쪽에 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명암동의 어린이 7세 이하 유치원 전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몇백억, 100억, 200억 들여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데 보면 이제 이 젊은층 많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 전용 풋살장이라든가 큰 돈을 안 들이고 있어도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사실 저학년 1, 2, 3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일반 풋살장하고 같이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말에 4, 5, 6학년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중고등학교 또 큰 성인분들한테 어떤 밀려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평가를 하셔서 우리 체육시설과에서 좀 그런 거는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이거를 다 진짜 뭐 국민체육관 파크볼장 3군데 또 이 진짜 어려운 이 내수체육공원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과연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은 거 아닌지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과 긴밀한 협업을 좀 통해서 사실은 인구가 좀 소멸하고 뭐 같은 데는 차라리 관광가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안 되는 만큼 도시가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게 맞게끔 해주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은 사실 어린이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뭐 20, 30대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어린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좀 요즘 뭐 사실 이번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걸려서 민원 사항도 많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 또 공약 사업도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시설과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에 많은 짐을 져서 오히려 좀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면 또 어떡하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정말 안 되는 사업은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해서 맞지 않고 인구수나 여러 가지에도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쪽에 협업을 하셔서 우리 문화체육 관광에서 관광 쪽으로 좀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내 어린이 학생 전용 체육관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유니버시티가 끝나고 나서라도 학생들이 우리 거기가 뭐 강내면에 사실 대학도 2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또 우성, 옥산 또 이쪽에 서부권 벨트도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쪽으로 좀 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뭐 의견 있으면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예, 체육시설과장 민명전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걱정과 또 우려를 해주신 박노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체육시설과 관련된 이 시설 인프라 구축은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좀 확충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 축구장을 하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청주의 3분의 1밖에 는 충주가 저희보다도 시설이 2배나 많습니다. 이런 시설 자체가 그동안에 갖추어져야 될 인프라 이 시설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지금 다목적 체육관도 지금 8개월을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저희 체육시설과 직원도 현재 인정되어 있는 정원이 14명이 현원은 16명입니다. 여기에 또 일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그렇다고 또 체육 인프라 또 그 일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 한 사람이 운동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도 원하고 풋살장도 원하고 파크골프도 원하고 그래서 다양한 시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저희도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에 많은 관심 갖고서 예산 지원과 함께 또 시민들이 지금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해안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이 사실 올해 그 추진하는 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 일은 많은데 제가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제안하기가 또 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감도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그 체육시설과에서 그 지금 용암동이라든가 특히 이제 동남지구 또 오창 또 오송의 그 제2산업단지 거기도 올해 5,200세대가 입주하고 총 12,000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갑자기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런 신흥 도시에 어떤 분들이 유입이 되는지 인구가 이런 걸 좀 면밀히 판단해서 사실 그런 뒤에 큰 돈 안 들이고 그 젊은 층들 유입해서 올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 예를 들면 유소년 풋살 구장 같은 거 큰 돈 안 들이고 저학년들 그 초등학생들 전용 뭐 풋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요. 네, 그런 지역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여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저희도 한번 좀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김한식 의원. 김한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체육시설과가 많이 업무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분과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워라밸 시대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증원아니면 분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차영호 국장님 많이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94쪽에 김순영 양궁장이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순영 양궁장이 이제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양궁을 치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낙하산하고 이제 양궁장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민들이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도 지금 돼 있거든요. 낙하산하고 트랙하고 이제 그 콘크리트 외벽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외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 의견이 그 외벽에 콘크리트 외벽으로 두지 말고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그려서 좀 자기들이 트랙을 이렇게 도는데 좀 그 콘크리트 외벽 안 보고 그런 그림 보고 돌면 어떻게 했냐. 혹시 그런 그 주민들 그 의견 같은 거 들어온 적 없었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봉전입니다. 그 옹벽을 말씀하시는 데는 주차장 있는 쪽 옹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트랙 쪽 반대 트랙 산하고 트랙하고 바위로 형성이 거기 주차장이 없으니까 예. 그쪽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또 트랙 길고. 예, 그쪽은 얘기는 없었고요. 다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연습장에서 저희 양궁장으로 올라오는 그 주차장 있는데 좌측편에 보면 화장실 있는 옹벽 그쪽 부분을 좀 녹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외벽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다 그림 같은 걸 그리면은
거기 저기 양궁장도 제가 자주 가는데 그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셔서 혹시 체육교육과에 그런 얘기가 들어왔나 해서 체육시설과에 들어왔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설 개선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그런 사업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같이 공동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규현 관광과장님 54쪽인데요. 아까 저 김영건 의원님께서 또 푸드트럭 말씀하셨는데 그 모집 공고 난 그 사항을 좀 제 메일로 다 좀 보내주시고요. 그 푸드트럭이 이제 작년도에 20대에서 35대로 늘었는데 지금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 현황이 다 완료가 되면은 선정 현황 좀 제 메일로 다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관광과에 대한 예산 심의할 때 작년 23년도에는 그 버스킹 공연 등을 했거든요. 그 버스킹 공연을 하려면은 그 전기 시설이 필요해요.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 때도 그 주민들이 그 다 전기 시설만 하면은 자기들이 와서 그 무심점 거리에서 버스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당초 예산 때도 우리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어차피 24년도에 이제 푸드트럭을 추진하려면은 버스킹을 하기 때문에 그 전기 시설은 그냥 그대로 내비두고 버스킹을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또 이게 어떤 문제점 해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어차피 버스킹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철거를 하지 말고 내비두면 주민들도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필요한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예, 정영석 의원입니다.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하실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체육시설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큰 거를 또 많이 또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또 유치가 안 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축구공원 에어돔이 지금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보고 느끼게도.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국방부에 있는 또 공군 비행장 사람들이 협의만 했을 뿐이지 협약서를 해주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위에서는 또 협약서를 또 받아오라는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안 된다 그러면 이 설계 비용은 다음에도 또 올릴 때 설계비를 또 하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자입니다. 아닙니다. 그 설계비는 기존에 있던 거랑 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걸로 다 해서 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공군부대와 상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감하게 안 되는 거는 버려도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소소한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노한 의원이 말씀했듯이 지역민이 축구공 원하면 50억 안 받아도 시에서 50억을 준비했다 그러면 자체 시 땅이 있으면 최소한 20억이면 솔직히 해요.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의 예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다 직원들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요번에 그게 이제 전투비행단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협약서를 받지 않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고각시 된다는 보장하에 추진하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일종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관광과장님 작년에 우리 푸드트럭 축제가 솔직히 20대였는데 몇몇 그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20대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 14대, 5대 하고 나머지는 좌파상 이런 길거리 노점상들이 오셔갖고 그걸 채웠는데 그게 상당히 저는 좋은 반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삼겹살 상인 회장님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삼겹살 거리에 있는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자기들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호응했다.
성원에 줄 서서 먹고 저도 이틀 내내 거기 가서 삼겹살 가게에서 식사를 저녁까지 같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먹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씩 먹고 나머지는 술 한잔 하려고 다 삼겹살 거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할 땐 자기들 앞에 길 건너서도 좀 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건 먹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가 너무 많으면 솔직히 배불러서 갈 수가 없어요. 요번에 같이 좀 배가 좀 고플 때 잠깐 요기식으로 참식으로 때워졌기 때문에 그 삼겹살 거리도 잘 된 거지 35개의 푸드트럭이 다 먹거리만 다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상인들은 반발이 좀 더 심할 거라고 좀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먹거리를 좀 줄이는 대신에 나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주시에 갖고 있는 게 지금 20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 푸드트럭이 요즘에 호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만 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본 적은 다 자기 대전, 충남, 뭐 강원도 다 있는데 그냥 주소만 딱 일로 이전해서 그 사업장만 일로 해서 제출을 하더라고. 그럼 심지어 10대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청주시 상위는 20대가 정도가 돼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반은 들어와서 축제를 푸드트럭 운영을 하더라고. 그 얘가 초정이더라고요. 초정의 반이 여기 주소만 돼 있고 나머지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한다길래 거기 있는 푸드트럭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억울하다. 이게 무슨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냐.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꼭 한번 등분을 띄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 푸드트럭이 다 많은 게 능사가 아니니까 잘 됐다고 해서 2배로 늘려서 푸드트럭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역민 위주로 또 상인들 위주로 같이 어떤 게 적당하고 적성성 있나 그렇게 좀 판단해서 이번에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김기현입니다. 이미 푸드트럭 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제 도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벚꽃 축제 기간 동안 그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 간식 위주 뭐 이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위주로 운영을 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지역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공모를 한다니까 공모를 할 때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을 다 하고 나서 그죠? 그러고 나서 외부에 있는 또 푸드트럭이 들어온다라면 같이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식용 푸드 그런 거를 좀 해주실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먹거리가 다 틀리게 간식용으로 근데 몇 가지씩 겹쳐서 하는 건 솔직히 저도 옳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관심 많이 가지셔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한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지역민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과장님,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내줘야 돼. 그 태규랜드 진행은 잘 돼가고 있죠? 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현재 지금 작년 12월에 착공했다가 지금 저 공사 중지했다가 요번에 다시 착공해서 그 착공할 때 주민 설명회 하시겠죠? 저번 작년 9월에 1차적인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숙박 시설이라든가 기타 뭐 둘레길 뭐 여러 뭐 지역하는 그런 식당 식당이라든가 이런 의견 나왔는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착공하고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이나 식당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뭐 추경적으로 특교세를 받든 정부 공모를 해서 하든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걸 지금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뭐가 들어오니 숙박이 들어오니 식당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건 차후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공모하실 아까 여기 써 있더라고. 예. 차후에 그거 하신다고.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저희가 이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60일간은 아마 주민 설명회가 선거법에 좀 저촉되는 사항이라 그 기간 피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푸드트럭 제가 관련해서 그거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그렇게 하시고요. 예. 지금 저는 안타까웠던 게 작년에는 예술제가 있었기 때문에 푸드트럭도 빛난 거고 푸드트럭도 했기 때문에 예술제도 빛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정이 겹치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푸드트럭은 푸드트럭대로 축제를 하고 그다음 기간이 며칠 뒤에 예술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술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푸드트럭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푸드트럭도 그러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주변 도로를 막고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저희가 이제 청주 예술제가 했고 같은 동시에 아마 푸드트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서 계속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예술제를 했고 위에서는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래다 보니까 푸드트럭 축제가 예술제는 이제 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작년에 해다 보니까 그 벚꽃이 한 열흘 정도는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두 개 축제가 같이 몰려서 시민들이 한 주만 한 3일간만 즐길 수 있어서 올해는 그 일정 조정을 전주는 푸드트럭을 해서 시민들이 좀 푸드트럭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고 저희는 그 다음 주인 3월 28일부터 3일간 예술제가 주가 되고 푸드트럭은 뭐 디저트라든가 아니면 음료 위주로 해서 한 10대 이내로다가 도로 통제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도 같이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지만 서로의 이제 문제가 서로 좀 생기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푸드트럭 예술제와 같이 하는 거를 길을 막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또 그립고 거기에 이제 교통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할까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이제 뭐 우리 관광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서로 상의 좀 해보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좀 조정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 삼겹살 축제가 이 삼겹살 먹는 축제도 좋지만 거기에 더불어 나는 푸드트럭도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삼겹살 먹고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뭔가 또 풍성한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서로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한번 또 생각을 하셔서 삼겹살 대회 할 때도 삼겹살 먹고 푸드트럭에 있는 주변에 잡하고 구경을 하고 하는 것도 좋고 또 오전에 그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점심 저녁을 또 삼겹살에 가서 또 먹고 또 판매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형평성 있게 좀 잘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국장님한테 아까 청주 체육회 예산이 다 삭감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예, 세계 전국대회 그것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전국대회가 몇 개 종목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3개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축구, 배드민턴,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청주시 통합되면서 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청원군에서도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라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존에 그 청원군 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한 10년 동안 한 사람들, 체육인들이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랑 상의를 안 해서 가감하게 뭐 전국대회를 예산을 아예 삭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저희들이 뭐 이 체육회 가서 인사를 하면 그런 말씀보다 먼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번 추경 예산 때
그게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그 세계 전국대 그 관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우리 시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쪽 체육회 쪽에서도 이제 각종 그 후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1억 가까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감당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또 감당하고, 그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관광 전부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 달부터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저희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더욱더 잘 되고 성대할 수 있게 노잼이 아닌 꿀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원님들 뭐 질의는 많이들 전부 하셨는데 제가 그 종합적으로 그 몇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체육교육과장님, 박 과장님, 47쪽의 그 세계로 도약하는 직장 그 운동 경기부 운영 사업 계획 중에서 롤러부 그 선수들 결혼이 2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22년부터 계속 결혼으로다가 돼 있는데 지난해에 그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롤러부 선수들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청주시가 그 상위권에 속하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 직접 우리 그 의원님들과 그 전국체전할 때도 같이 현지에 가서 직접 관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결혼이 되는 그 자체가 이 선수층이 오창고와 그 청주 여상 두 군데에서 지금 롤러스케이트 그 선수들이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두 군데에서 선수들을 뭐 청주시에서 참 이렇게 선수로 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또 보면은 외부로 다 또 선수들이 유출이 돼요. 보면은 유능한 선수들이 그래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 원인 파악을 위해 가지고 좀 뭐 타 지자체와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저희가 지금 롤러가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치 1명하고 선수 1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직장 운동 경기부는 뭐 자기 뭐 몸값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또 저희가 처우 개선이 좋다 그러면은 또 들어오는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상 아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처우 개선이 타 시도보다 좀 집중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그 사실 그 처우 개선 면이라든지 비슷비슷하면은 안 갑니다. 사실 요 고향에 있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항상 제가 그 문화재 과장님, 유 과장님 뭐 가만히 아까서부터
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나는 이 공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뭐 사실 그 지금 29쪽에 보면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제도 정비 추진 실적 중에서 그 안내판 수정이 있습니다. 문화재. 그 전체적으로 78개 중에서 33개소를 수정 완료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올해 추진 계획에도 문화재 안내판 수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업인지? 네,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내판 수정을 이제 그 지침이 내려왔었는데요. 그 추진 실적에 안내판 수정한 것은 호수를 없애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없애라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내판을 수정하는 사항은 그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서 그 문화재라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국가유산 그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가지고 개정해야 할 조례가 6개라고 돼 있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예요? 대강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재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6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 시설 관리에 관한 운영 조례, 또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 배첩 전수관 관련, 옹기 전수관 관련, 또 향교 및 서원, 향토 유적 관련해서 6개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저 조례 개정은 5월달 중으로다가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5월 달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 청주시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하게 돼갔고요. 좀 한 달 정도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내판 수정은 12월까지로다가 이렇게 또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늦어도 6월 달이면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동절기에 추위가 12월 달까지로 돼 있으면은 나름대로 우리 청주시가 심심하면 터지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 저기 민병전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미리 앞당겨가지고 이런 사업 완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내판 관련해서는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 위에 그 글자를 좀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우리 그 청주시가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이 아주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장 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충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그 청주 박물관 조성해가지고 사실 거기 소로리 벽시 관련해서 공신력이 지금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그 소로리 벽시 관련해서는 논란이 현재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박물관을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소로리 벽시 한 가지 가지고는 국립박물관에 설치를 할 그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제하고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국립박물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예, 문제는 제가 그 염려하는 그 사안은 뭐냐 하면은 물론 뭐 옥산 소로리 저도 그 자리 가보고 했지만은 사실 청주 시민들이
참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과연 지금 거기 예산을 450억, 사업비가 45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참, 저도 아주 좀,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박물관이나 볼거리나 문화유산이라든지, 뭐든, 이제 제가 항상 문화재 과장님들 오시면 제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예상되었습니다. 남석교. 네. 여기 읍성.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이독경이라는 말 아시지요?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45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실질적으로다가 묻혀있는 이러한 문화재,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로 다 자꾸 나가려고만 하는 이에 지금 청주시 행정이, 저는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은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가서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볼거리나 모든 저기를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가야지 그게 진짜 박수 받는 그런 행정이지, 자꾸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만 나가는 그 자체는 조금 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추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현수 과장님한테 무슨 개인적으로다 그게 아니라 항상 저는 문화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 2년 계시다가 또 딱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유야무야가 되고, 그래서 참 청주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이독경 많은 좋은 말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1억 8천을 들여서 지금 동양 꿀벌과 서양 꿀벌 해서 이렇게 함께 키워가지고 밀원을 조성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지금 여기 금년에 추진된다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1년간 이 꿀벌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료를 했거든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서양 꿀벌과 이 동양 꿀벌, 동양 꿀벌은 토종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문화재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무형유산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요, 토종꿀벌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농가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예.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에 관련해가지고 기초조사와 기록화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승 현황, 꿀벌치기의 역사라든가 또 문헌조사, 생산도구 변화 양상 기초조사 등을 실시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초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또 도서 및 영상 등을 제작을 해서 꿀벌치기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제고를 하고 또 전승화를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이 동양 꿀벌, 토종벌하고 서양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사실.
그래서 토종벌이 전국적으로다가 거의 전멸이 되다시피 했어요. 몇 년 전에. 온 바이러스가 뭐 퍼져가지고 그랬다가 해가지고 지금 토종벌이 별로 없는데, 물론 뭐 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이 문화재과와 이 상응할 수 있는 문제는 이 토종벌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참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밀원지 조성도 그렇습니다. 단연생 예를 들어 나무, 꽃나무 이런 쪽으로다가 해야지 뭐 유채꽃이라든지 뭐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아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좀 문화재과에서도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저 참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동양꿀벌과 서양꿀벌을 같이 이제 그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주로 예. 이제 토종꿀벌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인은 예.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추진해가지고 저기 기술센터나 농업 쪽으로다가 이렇게 본보기로다가 그쪽으로 내밀으셔요. 여기서 이렇게 훌륭하게 했으니까 그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사실 그 전문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병전 과장님은 제가 질문을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민관 위탁 추진 관련해가지고 민간 위탁자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체육실과장 민병자입니다. 주기적으로 다 저희가 여기 그 위탁 관리 실태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요, 확인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네, 체육실과장 민병자입니다. 일단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회계 그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런 민원인 대응이라든가 시설 안전 관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했을 때 효과는 이 어떤 방법으로 다 측정을 해요? 체육실과장 민병자입니다. 일단 측정하는 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뭐 채점 하나 이렇게 수치화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라. 다만 이제 보면은 그 결과 분기마다 보고를 한다든가 월별로다가 보고하는 그런 걸 보면은 체계적으로 잘 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씩은 비교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단체는 저희가 조금 더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3년, 뭐 몇 년 이렇게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충실하게 해서 다음에 또 위탁이 또 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얼마나 그 성의 있게 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렇게 그런 걸 좀 데이터를 놓고 좀 봤다가 다음에 그 위탁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참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치화해서 다음에 또 재위탁 한다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6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